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의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이 글로벌 은행권 위기와 또 최근 국내 시장 이야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죠. 교보증권 박병찬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최근에 좀 여러 우려감이 이제 증시에 좀 가중되고 있는데, 이 미국의 금리 정책에 휘둘리던 시장이 이제는 복병을 조금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서 크레디트 스위스 이 사태 등 은행권의 또 불안이 다시 이 독일 도이치뱅크로 좀 부시가 옮겨간 듯한 그런 양상인데요. 이 매일 뉴스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은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뉴스들도 좀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뭐 금융불안 심화됐다. 또 어떤 하루는 또 완화됐다. 그야말로 일희일비 하실 텐데 이사님 이번 사태 핵심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오늘이 3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인데요. 네. 지금 이제 3주차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첫 주에 문제가 됐고 둘째 주에 불거졌고 이제 이번 주가 3주차인데 이번 주에는 좀 다소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뭐 일단락 됐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도 여진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려는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주신 부분은 이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뭐 단기적으로 뭐 워낙 빨리 금리를 인상하면서 채권가격이 폭락한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면 단기간에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렸냐? 물가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물가가 그렇게 오르는 부분 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팬데믹 영향이 큽니다. 네. 결국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급증했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급등한 자산 가격이 정상화되는 하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물론 그 전부터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네. 자산 가격들을 보면은 어디가 많이 올랐습니까? 코인 폭등했죠. 아우. 부동산 폭등했죠. 네. 주식 폭등했죠. 오. 그리고 채권. 채권. 네,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채권 수익률은 급등했죠. 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동안에. 네네. 그리고 이제 전쟁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상품 가격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맞네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파산한 은행이 실버게이트죠. 네. 코인 때문에 그랬잖아요. 코인이 급등했다 급락하면서 맞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이잖아요. 그 스타트업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대출 들어가고 그리고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번 걸 가지고 네. 이제 거기 돈을 많이 맡겼는데 그것을 국채에 많이 넣었다라는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시그니처, 뭐 퍼스트 퍼블릭, CS 노이치 이렇게 이제 왔어요. 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의 버블이 생기고 자산 가격 버블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뭐 과거에 여러 차례 미국이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또는 뭐 어떻든 좀 길게 가져가더라도 5% 이상 급등시키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전체적인 그림의 움직임은 그때와 뭐 별다르지 않다. 다만 다른 요소들이 좀 그때그때마다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네네. 다른 요인이 좀 있다. 그렇지만 본질은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본질은 같습니다. 같다. 자, 이제 현재 좀 안정화를 찾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좀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고 아무래도 팬데믹이 좀 촉발시킨 이 가파른 금리 인상이 주 요인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뱅크데믹이라는 말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2008년 때처럼 좀 커지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걱정은 좀 기우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뱅크데믹이라는 말은 그냥 만든 거죠. 네. 뭐 팬데믹, 엔데믹 이런 만든 거고요. 네. 뭐 사실 과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기가 생기면 유동성을 급증시키고 그로 인해서 버블이 생기고 그 자산 버블의 붕괴대 또는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 지금 똑같은 거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가까이
팬데믹 말고 08년도에 부동산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가격이 폭락하면서 네,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다르다라고 표현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번에 소위 말하는 뭐 뱅크데믹이 있을 거냐, 그러니까 시스템위기가 있을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와 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네. 전체적인 구조 자체는 똑같지만 이제 사건의 발단이라든지 이제 파급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건데 이번에는 국채 또는 모기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가격이 급락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냥 만기까지 가져가면 되는데 네. 근데 그 사이에 뱅크런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돈의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의 수요를 어떻든 자산을 갖고 있는데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가격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그리고 연준에서 네. 국채를 담보로 해서 현금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락이 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후폭풍을 우려는 하지만 1라운드는 해소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자산 가격 버블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코인은 이제 문제 됐잖아요. 네. 실버게이트 은행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채권 문제 됐잖아요. 네. 주식? 음. 주식시장은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예전하고 다른 게 주식은 네. 매도도 많거든요. 그리고 해지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주식으로 인한 것들은 주식시장으로 인해서 은행이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 그러면 코인, 주식, 뭐 채권 이거 이제 다 지나갔어요. 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이 있습니다. 오, 부동산 너무 무서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네. 미국의 지금 그 다음 타자는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오늘 보니까 주요 증권사 네. 그러니까 IB에서 이런 일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뭐냐면 부동산으로 발생된 PF 이게 부실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사업용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PF발 유동성 형식이 나타나지 않겠냐 네. 이 얘기가 지금 그렇죠. 하나의 걱정이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단기간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은행권들은 아무래도 대출을 줄이고 그리고 현금화를 많이 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고 하겠죠. 그쵸. 근데 이게 소위 디레버리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대출을 많이 하고 그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기업들은 그것을 가지고 뭐 영업행위를 하고 또는 생산행위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위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네요. 그래서 네. 그동안에 계속 걱정을 했던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것이 더 가속화되거나 그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행권 안에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네. 또 하나는 유동성 감소로 인해서 실물 경기 위축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미 어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국채나 모기지 채권 가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거는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준다니까. 뭐 걔는 맞네요. 돈을 뭐 찍어서 주는 그쵸, 거니까요. 그쵸, 그쵸. 네, 그건 이제 어떻든 넘어갈 텐데 네. 만약에 부동산발 PF 대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 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엮여져 있어요. 와. 그래서 바로 그것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결 방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발 PF의 문제는 뭐냐면 건설 경기가 죽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네. 그러면서 회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거나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지거나 네네.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걸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도 정책이 곧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려를 했던 경기 침체 부분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금리를 계속 올렸다가 이제 그 기준금리의 고점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은행이 디레버리징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물가에 대해서도 걱정이 좀 누그러졌고 그래서 각국 정부 행정부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을 쓸 어떤 여력이 좀 생긴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네.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은 어떻든 그러면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는데, 네. 결국은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경기의 부분은 뭐 다음 달에 터질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될 거냐, 내년에 될 거냐, 이렇게 지금 그렇죠. 월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좀 더 먼 얘기고요. 당장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계속 여기서 더 떨어진다. 네. 그러면 PF발 또 신용경색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정책당국에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상황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PF 관련 이야기 좀 짚어주셨는데 네. 실제로 좀 새마을금고 PF 관련 부실 우려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행 측은 부실 우려 없다. 그렇게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일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얘기하시는 거죠. 새마을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야, 뭐 왜 문제가 없냐? 우리나라도 익스포저가 많고 어떤 연관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벌써 작년 말에 PF 관련해가지고 레고라는 사태가 있었고 그러니 우리나라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국내 문제는 미국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뭐 익스포저 해외 은행에 이제 익스포저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노출이 있긴 하지만 네네. 뭐 그걸 손실을 우리는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었던 것은 이제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거나 모기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급락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이 된 거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은 은행이 뭐 4,000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은행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가면서 자산 건전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주요 은행들은 몇 개뿐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엄청난 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이익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걸 네. 어떻게 할 거냐. 니네 월급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라. 희망퇴직금 너무 많이 맞네요. 주지 마라.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부실이 나타나는 것은 다소 우리는 한 발 물러서 있다. 큰 아.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요. 네. 그 상황 속에서 금리는 그동안에 올렸지 않습니까? 네. PF 부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뭐 지금 우리는 언론에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뭐 저는 업계에 있으니까요. 네. PF 관련 자사운용사도 있어요. 그리고 PF를 좀 과도한 노출이 많은 증권사들은 이미 청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미 우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부실이 상당히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 지방 건설사의 파산이 나올 가능성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리고 거기와 연관된 뭐 중소 좀 작은 제1금융권이 아닌 제2, 제3금융권.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들은 파산이 진행하거나 아니면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자산권을 더 싸라. 그리고 돈도 많이 축적해라. 현금 네, 많이 축적해라. 맞아요. 이게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들은 야, 우리 충분히 이만큼 쌌는데 이거 더 싸란 말이냐?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지금 뉴스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어떻든 간에 선제적으로 이런 부실을 막기 위해서 파장 효과를 막기 위해서 어떻든 파산하는 데가 나올 수는 있지만 네. 그 파장 효과를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실이나 어느 정도의 파산이 나타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우리 과거에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내수 소비 회복을 위해서 카드를 남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앞에 제가 맞아요. 대학교 다녔을 때예요. 아, 기억나세요? 예, 예. 네. 앞에 네. 현관 앞 저기 뭐라 그러죠? 현관이라고 안 그랬죠? 뭐죠? 정문? 정문. 아, 네. 예, 정문 앞에 그 분들이 서가지고 네. 카드 그냥 딱 막 그냥 발급해줬어요. 오. 그냥 그 자리에서 발급 막 해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러면서 곧바로 카드 대란이 났잖아요. 네. 항상 어느 한 곳에 쏠림이 나타나거나 거기에 버블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 그 지방 또는 저축은행의 위기가 발생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소규모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금융권에서는 지금 인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작은 데가 아니더라도요. 네. 소위 그 소형사가 아니더라도 중형사만 되더라도
지금 현재 PF 관련해가지고 만기된 고객들에게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들이 현재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수면으로 안 올라오느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 문제예요, 사실은. 아, 미국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네. 국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음.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물가 잡히고, 네. 그리고 국제 수익률 떨어지면 국채까지 오르잖아요. 문제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시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도, 부동산발 그 PF 관련된 문제는 결국은 건설 경기의 문제입니다. 아, 근데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도 금리와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건설기가 조금 좋아요, 회복되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러면 이게 넘어갈 수 있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왜 금리와 연관이 있냐면요. 장기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거하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모집하는 거하고 계속 롤오버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디 한 군데에서 자금 경색이 딱 끊기면 네. 롤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금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 회전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1차적으로 막았어요. 작년에 레고드 사태 이후에 네. 야, 이거 문제 되겠다. 어, 그래서 대형 IB, 우리나라 IB라고 안 하죠. 대형 은행이나 네네. 대형 증권사에서 뭐 자금을 실제로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면 건설사의 자금을 오히려 더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고 있다고요. 요 구간을 지나가면은 해결이 될 텐데 네. 그 지나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어느 한 곳에서 딱 터지는 일이 발생이 되면 그렇죠. 그런 일이 되면은 결국은 파산 얘기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카드 사태가 있었던 거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방의 뭐 작은 은행이나 그리고 저축은행 이런 곳들이 문제가 됐었던 것처럼 그럼. 그런 정도의 문제는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한은도 이제 4월 11일 금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FMC에서 연준이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현재 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이 좀 불가피해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동결 가능성을 더 좀 우세하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 한 번 더 25p 금리 인상 할지 않겠냐? 금리 인상? 예, 요 네.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동결이 거의 80% 넘어섰습니다. 근데 다음 FOMC 회의는 5월에 있습니다. 5월 네, 초에 5월에 있는데 있고 이제 4월 11일 저희 한국은행이 한국이에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네네. 한국은행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미국하고 금리 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100bp 맞아요. 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벌어진 상황인데 왜 우리는 동결을 동결이냐. 했느냐? 네. 잘못하면은 금리 차로 인해서 자금 유출되면 어떡하냐? 이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그거죠. 생각을 네. 해보세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왜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또 올리면 그거 또 올리면? 올려서 부동산 경기 안 좋고 PF 대출 문제 생기고 이게 굉장히 아. 어렵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더 올리는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못 올린 부분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FOMC 회의에서 요번에 5월 달에. 주번에 은행발 리스크가 만약에 없었다면 네,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50p 금리 인상을 했다. 그러면 저는 25p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달에. 네. 그런데 여기서 50bp는 이제 물 건너갔고요. 그죠. 건너갔고 25bp 하느냐 아니면 동결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그걸 영향을 받아서 생각을 해보면 네.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두 있고요. 번째 동결을 또 예, 던지시는 높다고 거죠?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올린다 하더라도 그 향후의 추이를 보면서 경과상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도 저는 25bp 한 번 올리든지 한 번 더. 아니면 동결로 마감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하튼 간에 빠르게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해서 걱정스럽게 걱정을 하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CPI, PPI가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가. CPI도 지금 6.0까지 떨어져 있고요. CPI 중에서는 구성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수비 있잖아요. 이게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랐어요, 지난번에. 네.
그러면서도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급 사이드에서 일어났던 인플레이션은 이제 해소가 됐다. 둔화가 되고 있다. 네. 수요 사이드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임금과 고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결국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거주비가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CPI는 생각보다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는 PPI가 요번에 발표된 거는 네. MOM으로 마이너스 0.1로 나왔어요. 이 얘기는 이미 CPI, PPI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빨리 안 떨어지고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25bp 하느니 50bp 하느니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요번에 은행발 리스크가 생겼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함부로 못 합니다. 당장 자기들도 유동성이 부족해갖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출이 맞아요. 나가겠습니까? 네. 은행이 대출을 못 한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긴축이에요. 아. 그 자체가 긴축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쪽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은행발 리스크로 인한 것이 이미 기준금리를 따졌을 때 25bp 또는 50bp 정도 금리 인상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물가가 오르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도 물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FOMC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상 한 차례 또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약간 김치국 마시고 있죠. 네. 인하할 거다. 인하까지. 하반기에 네. 이런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발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네네. 저는 시장에 있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 얘기하면서 그것을 반영해서 시장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만약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네. 그러면 아니네 그리고 시장을 하락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지 돼요. 말고 그러지 말고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네. 동일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 선이라면 네. 이라면 시장은 이것은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시간 뭐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미국이 지난 3주 동안 이번 주까지 3주 동안 미국 은행발 이번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맞아요. 시장이 빠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빠졌어요. 네. 언제 빠진 거냐면요. 3월의 첫째 주에 4% 이상 3대 지수가 급락을 됐어요. 네. 3월의 첫째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요번에 50bp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시장은 금리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거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 네. 그러고 나서 폭락했거든요. 그 3월 그 첫째 주예요. 그런데 3월 첫째 주에 있었던 그 큰 음봉 4% 빠진 거에 나스닥은 이미 그 배에 다 올라섰고요. 그리고 뭐 S&P 500은 거의 다 회복을 했고 다우는 지금 은행주가 많으니까 한 반쯤 회복을 한 상태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빠진 거 이후에 지난 3주 동안에는 미국 시장의 3대 지수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3주 연속 상승했어요.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3주 연속 상승했어요. 네네. 시장은 그만큼 금리에 더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 보면은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여기서 25bp 또는 동결로 갖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시장은 오히려 호재성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 것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생기면 어떨까 이런 우려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정말 없었어. 우리 가난했습니다. 외환보유가 거의 없었어요. 네. 지금은 외환보유가 어느 정도 있죠? 네. 4천억 달러였습니다. 4천억 아. 달러. 거기에 외화표시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연기금, 미국 투자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했잖아요. 우리 서학개미 외국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네. 외화표시 자산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이 주식시장은 또는 자본시장은 그 심리와 수급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거 금리차로 인해서 빠지면, 만약에 거기서 빠지면 이 시장 폭락할 수 있으면 어떡해? 네. 그래도 내가 먼저 돈 빼야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는 부분이 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사실 그런 걱정보다는 만약에 뭐 조금 유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버퍼가 우리 시장에는 충분히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것보다는
그 금리 차를 노리고 이들이 빠져나가는 거, 빠져나가서 그러면은 더 높은 금리로 가는 게 원래 자금의 속성이잖아요. 돈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100bp다, 1%다. 네. 그러면 그 차익을 노리고 나가는 거에 그 리스크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 시장에서 그냥 있었을 때 수익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우리 시장에서 더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 야. 그리고 기업 이익 회복. 맞아요. 그러면 안 나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지금 현재 예전처럼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져가지고 외국인들이 나가면 우리 큰일이다. 이거는 과거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다르다. 네. 그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연준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듯한데요. 하지만 이 일각에서는 이런 금융권 불안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좀 저지하게 되는 요인으로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도 좀 나오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그동안 지금 몇 가지 질문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그렇죠. 드렸는데요. 넘겨주셨죠. 그 네네.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은행발 리스크 때문에 우려하고, 은행발 리스크가 없었어도 그동안에 계속 경기 침체가 되고, 그런 이후에 시스템 위기가 온다. 올라오면 무조건 현금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계속 팽배했었잖아요. 네. 지금 3월 말입니다. 네. 1월부터 3월까지 어땠습니까? 왜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1월부터 3월까지는 개별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 지수는 거기 있었지만, 개별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의 네. 체감 지수는 화랑이었습니다. 이야. 하락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손실 나는 장은 아니었고 지난 3개월 동안 이익이 나는 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 갈 거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질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높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현 상황. 그렇죠? 네. 금리를 더 올리지 않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지면서 우리 원화도 1,300원 위로 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호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단기와 중장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번에 은행발 리스크로 인해서 경기 둔화 또는 침체가 더 빨라지고 깊어질 수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우리나라의 서두에 지금 질문 주셔서 답변 드린 것처럼 네. PF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 또는 미국에도 상업용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미국 역시도 PF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라는 거는 네네. 기저에 깔려 있으면서 우려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적어왔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은행 위기를 넘기니 경기 침체 걱정이 부각되고 있다. CNBC 뉴스요. 네. 은행 발티 레버리징으로 인해서 미국 올해 중반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어닝 리세션이 임박해 있다. 최근 이벤트를 고려했을 때 이 이벤트가 뭐냐면 은행발 리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익 전망치는 점차 비현실적이 되어간다. 무슨 표현이냐면 이익 전망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너무 기대치가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그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닝 리세션이 임박해서 결국은 이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세계은행에서 지난주에 발표된 거는 잃어버린 10년 세계 경제 될 수도 있다. 왜? 팬데믹과 전쟁 영향으로 해서 교육이 둔화됐지 그 상황 속에서 그렇네요. 저금리에서 금리를 막 올려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막 발생이 된 거예요. 결국은 월가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 금융기관 타격으로 인해서 사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미국 비거주형 건설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은행 리스크는 리스크로 인해서 향후에 경기 침체는 앞당겨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게 느껴지거든요. 네. 저도 방송을 하면서 지금은 이게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내는 시장이지 어떤 사람은 20% 먹고 나는 2%뿐이 못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체감이 좀 안 좋고 그런 거지 체감 자체는 개별 종목에서 좋은 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테마나 섹터들이 선순환하면서 한번 오르면은 막 엄청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저에는 이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게 호재성 재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22년 작년 1년 내내 하라고 그랬죠. 네. 왜요?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맞아요. 금리를 계속 올린 거는 왜 그랬어요? 파월 의장이 연준이 네. 물가에 대해서 맞아요. 판단을 미스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시장은 금리를 앞으로 3.5에서 4%까지 올릴 거야. 그러면 반영을 해요. 네. 그럼 거기까지 올리면 그건 악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5%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빠진 거란 말이에요. 예상 밖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미국 시장, 우리 시장도 그렇고 상승했습니다. 왜 상승했을까요?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의 고점은 거의 다 왔어.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한 거예요. 네. 이제 터닝 하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한 번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초에 급락을 했잖아요. 맞아요. 파월 의장이 느닷없이 50bp 한대.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 그냥 빠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은행발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물 건너갔어 50bp. 아하. 이제 동전안이 25bp야. 네.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호재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호재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된 거예요. 네. 미국에서 지금 옐런 장관이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달러인더스가 그러니까 강달러를 부르짖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걔가 달러인더스 올라간 것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물가를 다른 국가에 전이시키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강달러이지만 싼 가격에 물건을 사와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가가 점차로 둔화되고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굳이 강달러를 미국도 강달러가 되면 빅테크 쪽 기업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강달러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인스가 떨어지잖아요. 이번 미국발 리스크 생기니까 바로 달러인스가 떨어졌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차트를 여기 몇 개 보내드렸는데 스태프분들이 올려주실 것 같은데 네. 이번 문제로 인해서 제일 많이 영향을 준 게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달러인스 떨어지고 원화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원화 강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하지 않잖아요. 야. 오히려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여기 호재성이 됐고요. 만일 은행발 리스크가 없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25p 금리 인상을 미국이 하면서 네. 요번에 25p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2,5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은행발 리스크가 생기면서 그렇게 만만치 않겠구나. 2,500포인트 돌파하기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5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환경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호재성 재료가 됐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장기 좀 다르죠.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시장이? 어디죠? 2,500 넘어서 2,600 넘어서 3,000은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네. 많이 가도 한 2,650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네. 거기 이렇게 향해서 계속해서 가려면은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이익이 턴어라운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올라가면은 매물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제 미국 시장이 어제 반도체 지수에 인텔이 7%로 오르고 마이크론텔코는 7%로 오르고 그랬어요. 오늘 기대 만빵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0.3%를 못 올랐어요. 외국인들의 선물을 만기약 이상이나 사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순매수 해줌에도 불구하고 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2,500포인트 근처에 가면 자꾸 매물을 맞아요. 왜 매물을 맞냐? 네. 야, 여기 더 가기에는 지금 경기 상황이 아니야. 기업이 이게 그게 아니야. 네.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이런 네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호재성 환경이 됐다. 환경이 됐다. 네, 그러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를 바라보면서 매도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네.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야 이거 아니잖아. 경기 확인해야지. 이런 의구심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 지금 환경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차 전지 랠리가 그 주가를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잠깐의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또 얼마나 갈지 좀 끝을 모르게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인데요. 최근 이 2차 전지 진짜 뭐 소위 광풍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 단기적인 테마성 장세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 배경은 어디에 좀 요인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광풍이라는 말 나올 정도로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났던 것은 쏠림 현상. 네. 시장의 시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황 때문에. 시황이요. 왜 그러냐면요.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할 때는 각 섹터들이 다 같이 순환하면서 움직입니다. 네. 돈이 풍부하니까. 그렇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하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면요. 네. 섹터가 어디 있습니까? 테마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이 그냥 폭락해 안 버립니다. 돼요. 그 작년 내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딱 이런 일이 2차 전지만이 아니고 로봇도 그렇고 뭐 AI도 그렇고 AI. 이런 것들이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시장이 저점을 확인한 것 같아. 음. 어떻든 간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 시장은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시장은 이 안에 있을 것 같으니 네. 그러면 종목으로 소위 알파로 여기서 수익률을 내보자 하는 오. 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면서 곰팡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곰팡이요? 여기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곰팡이가 보면은 네네. 자양분이 많아요. 그 자양분이 많다는 얘기는 지들이 먹고 살게. 제가 곰팡이가 뭐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뭐 미생물 같은 거겠죠? 네. 그러면은 막 번져요. 따로따로 막 자기들끼리 논다는 거예요. 네. 각자 도생으로 살 수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있었던 게 한 곳으로 보여. 크게 한 덩어리로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면. 곰팡이도. 네. 주식시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각자 도생을 돈이 했다가 되게 많으면은, 네. 되게 많이 유동성이 풍부하면은, 각 섹터들이 다 그냥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네. 플레이어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시장이 지금 그렇게 아주 좋은 대세 상승장입니까? 그렇죠. 유동성이 아주 풍부합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차하면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가수리에 갇혀져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서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걸 해야 됩니다. 확실한 거. 확실한 거. 이익이 확실하고 성장이 확실한 쪽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실한 데가 전기차지 않습니까? 거기서 2차 맞아요. 전지잖아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게 된 거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가장 좋아요. 이익 성장이 있고 그리고 수주 플레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셀 업체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실제로 2차 전지 셀 업체가 오른 게 아니고 네. 양극재 소재 업종이 더 훨씬 많이 오른 이유가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쏠림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그쪽 쏠림이 나타나니까 야 확실한 데 가자. 그러니까 그쪽이 간 거고 2차 전지가 가장 좋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은 야 이거 너무 오버해서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외국계 증권사하고 IB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 한 군데에서 네. 거의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훨씬 더 낮게 보고서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거 나오면은 또 막 우리 개인사들은 막 이제 거기서 막 욕을 하고 그러시는데 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들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시장에서 가두리에 있는 시황이라는 것이 한몫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확실한 곳으로 가자라고 한 것이 한몫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또 있었고 거기에 또 수주 모멘텀이 계속 있었고 하니까 그쪽으로 간 것은 분명히 맞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곳은 여기 이제 없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부정적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항상 걱정을 하면서 이미 이걸 갖고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뭐 얼마나 해피합니까 지금. 그렇죠.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처음에 셀 업체 오르고 그 다음에 양극재 오르고 소재 오르고 그랬어요. 네. 뭐 다른 소재 오르고 그랬어요. 지금은 부품 장비 뭐 다 오릅니다. 지금은요. 네. 전구체 뭐 이런 거 전부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에 의해서 점차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을 확실히 견인하고 가장 좋은 거고 그리고 2차 전지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활기를 찾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2021년도에 네. 2020년 말서부터 2021년도에 우리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성전자 사가지고 기다리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묻어둬라. 네, 계속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으면서 묻어두시는 분들 기다리시면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막 떠들었던 그 주장했던 분들 네. 그분들 삼성전자 떨어지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역시 장수자 안 돼. 이야. 장수자 안 돼. 삼성전자 아유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바뀌지 않을 자신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2차 전지는 분명히 성장 산업이고 이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말 바꿀 상황이 된다. 네. 그렇게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너무 한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네. 저도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말씀해 예, 주시는 그거보다 거니까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2차 전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빠질 때 안 빠져요. 이게 깊게 빠지지 않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매수 신호, 매도 신호라는 게 있는데 거래가 증가하면서 깊게 빠지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빠질 때는 그냥 스톱하고 세워놔요. 태어나요. 예. 네. 그 얘기 뭐냐면 나 아직 힘이 있어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얘가 서 있는 동안에 다른 게 가요. 로봇과 가. 아, 또는 AI가 가. 아, 그래서 이게 순환이 돼야지만 시장이 활기를 찾고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코스닥에 여기서 더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가 2번 매물이 나왔어요. 지지난주 목요일 한번 나왔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매물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2차 전지 빠지면은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코스닥 특히 빠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음. 바톤 터치를 받았어요. 누가요? 반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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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시스템 반도체, 아몰레드, 아, 뭐 또 맞아요. 네네. 폴더블 폰 이런 데 일부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얘들이 금방 그냥 저점에 보다 더블난 종목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선순환이 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해피하게 있고 2차 전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게 올라가고 있으니 그걸로 또 해피하게 가고 있고 네. 이런 선순환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밖에도 또 그럼 다른 업종으로 좀 분사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원론적인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특히 이렇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키워드 몇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익이 있는 곳이죠. 기업 이익이 당연히 기업 이익이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이 이익이 있는 곳이 별로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네. 감원하지 않는 곳. 지금 다 감원 열풍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려우니까 다 감원하지 않습니까? 아, 감원하지 않는 곳. 어, 오히려 증설하는 곳. 증설한 거. 네. 그런 곳에 돈이 몰려가기 때문에 돈이 있는 곳에 투자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딱 떨어지는 게 2차 전지잖아요. 그쵸. 2차 전지 좋아요. 2차 전지 좋습니다. 그런데 감원하지 않고 오히려 증설하고 그쪽에 투자를 더 하겠다는 데가 어느 쪽에 또 있냐면 네. 로봇. 음, 로봇은 더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AI 더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자율주행에서는 레벨 3, 네. 뭐 허황되게 레벨 4, 레벨 5 얘기하지 마시고 레벨 3, 지금 수익이 날 수 있는 쪽. 요런 쪽은 어떻든 간에 지금 시장이 가까운 받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건 이미 떴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확실한 곳을 찾으려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이익이 이제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야 될 텐데. 네. 그걸 네.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야, 재고가 지금 엄청 쌓였던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가격이 터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딱 뜬 데가 네. IT 쪽에 반도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OLED, 네. 폴더폰 이런 쪽에 IT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점 뭐냐면 다 뜨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뜨는 게 아니고 네, 그럼요. 고정 D램에 있는 쪽에서는 좀 늦습니다. D램 쪽은 늦어요. 지금 늦어요. 그쪽은 좀 늦고 네. 그 안에서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시스템 반도체라 하면 지금 삼성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전장용 반도체 하겠다. 맞아요. 또 AI용 반도체 하겠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는 선단의 그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있잖아요. 이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OLED 쪽도 OLED는 왜 각광을 받냐면요. 지금 애플 아이패드에 OLED가 그렇게까지 장착이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애플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사실은요. 그런 것 그 같아요. 애플이 지금 아이패드에 OLED 하겠다, 요번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OLED도 각광을 받고 있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더 증설하겠다고 여기도 지금 하고 있는 증설.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얘기 나오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되는 거예요. 증설 얘기가 나오는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려워서 감원하고 이런 데 말고 증설하는데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을 거고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도 가고 뭐 또는 뭐 로봇도 더 가고 AI도 가고 시스템 반도체 OLED 뭐 당분간 지금 떴는데 이만큼 떴는데 더 가요? 아니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네. 거기서 순환하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게 나온다면은 네. 두 가지 정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어,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맞아요. 이거 제가 감히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휴전 또는 뭐 어떻든 뭐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 재건 사업과 관련된 그런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굉장히 한번 떴었어요. 사실 맞아요. 여기요. 네. 이쪽 부분은 대부분 어디겠습니까? 건설 기계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쪽을 보시는 것도 한번 종목을 좀 찾아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요즘에 또 쑥 들어갔죠. 네옴시티.
사실 어. 네옴시티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네옴시티에서 국한들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동이 유가가 한참 떴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두둑해졌죠. 오일머니들이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뭘 하냐면 신규 사업을 꼭 합니다. 그 오일머니들이 신규 사업하는 부분에 우리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아.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이제 투자를 좀 하는 건데 이거는 미래의 일들이잖아요. 네. 미래.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우리 지금 다시 봐야 되지 않냐 이러잖아요. 근데 많이 못 뜨죠. 왜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미중 맞아요. 패권 문제가 하고 있지. 우리나라하고 애매해요, 이렇게 상황이. 상황도 좀 네네. 그렇고 애매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못 뜨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만약에 그런 일이 되면은 나는 어떤 종목을 할 거라는 걸 미리 내 포트폴리오 안에 관종 안에 갖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군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반도체 얘기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게 한 2, 3주뿐이 안 됐어요. 사실은요. 이 왜 이걸 제가 이렇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 MLCC의 가격은 한 3개월 전부터 터닝하기 시작했고 PCB는 지난달부터 터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 얘네들이 이 장비주가 터닝하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 1, 2개월뿐이 안 됐고 그것이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시장에서 얘들이 급등하기 시작한 거는 한 2주뿐이 안 됐어요. 네. 실은 사실은 지난주부터 뜬 게 본격적으로 뜬 거예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은 최근만, 그러니까 이번 주만 보면 더블난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저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별을 좀 해야겠죠. 네. 그러니 지금은 제가 반도체만 말씀드리거나 로봇만 말씀드리거나 AI만 말씀드리거나 2차 전지만 한쪽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 선순환이 되고 있으니 이들 종목들 중에서 내가 선택을 좀 하셔서 네. 그 순환을 보면서 거래하는 게 어떤가라고 좀 조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병찬 이사님 모시고 글로벌 금융권 위기와 또 연준과 한은의 향후 스텝, 또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와 전망들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박병찬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월간 서울경제로 찾아뵐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